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학원들 많이 다니시죠. 그쵸? 근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기 수강에 덫에 빠지게 된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학원을 졸업하고 나와도 여전히 학원 가기 전이랑 내가 똑같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현재 내 모습에 또 실망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왜 우리는 그런 덫에 빠지고 왜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입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 배우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특정 멘토를 두고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부동산 강의를 듣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작은 누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장기 수강의 덫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오더라도 여전히 수업 듣기 전이랑 내가 똑같아. 바뀐 게 없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지 못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도 사실은 과거 수년 전에 학원 수강료로 수백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강의든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일까 한번 과거의 나 자신을 되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몇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 한번 짚어봤어요. 첫째, 아니 내가 이놈의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내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강사의 팬덤, 그쵸? 그 강사가 좋아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 강사의 현재 성공된 그 삶이 부러워서 내가 이 학원을 다니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실제는 그 실력 배양을 위해서 내가 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데, 그쵸? 공감하시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처음에는 하나 두 개만 듣고 빠져나와갖고 내가 공부하는 갈피를 잡는 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장기 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여러분, 뭐랄까, 학원 그 자체가 초급, 중급, 막 이렇게 고급 혹은 실전반 그리고 졸업반 이런 식으로 등급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의 깊이, 그 뎁스만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계속 학원의 시스템 내에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학원의 매출 접근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그럴까요? 막상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그렇게 반을 상급으로 옮겨 타면서 사람이나 조편성 강사를 계속 바꿔줌으로 인해서 계속 그 안에서 인맥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학원에 머무르게 한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맞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모르는 거를 있잖아. 네트워크를 강사한테 바로 연락이 되게끔 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니 그게 왜 뭐 어때서 수강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를 있잖아요. 질문을 내 스스로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그 질문을 검증하고 그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원천 봉쇄하고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게끔, 그래서 대답이 바로바로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타인 의존적인 나를 양산하게끔 만들어요. 왜? 그래야만 학원 매출이 계속 연계되니까. 아시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다.
각 반마다 막 조편성을 해. 그리고 뭐 반장, 부반장 만들고 뭐 회계, 총무 만들고 그죠? 의무 부여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함부로 못 빠져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편성된 조원들 내에서도 수강생들 내에서도 투자를 오래 해서 연배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경매 학원이나 아파트 투자라 그러면 낙찰을 많이 받았거나 집에 채수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그렇죠? 같은 조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강사급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약간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심 이런 거를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계속 유발시켜줘요, 학원에서는. 왜? 그래야 학원 시스템 내에서 머무르게 일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스스로 자립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일종의 조급함, 그리고 비교 경쟁 심리, 그리고 비교 열의를 통해서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을 양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학원 밖에서도 학원의 시스템을 주입하려 들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현장 임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를 나눠서 스스로 뭐 단지 선정, 동네 선정 이렇게 하게끔 해서 스스로 또 임무 부담을 하게 해서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또 추가 매출을 일으킨다 하고는 거죠. 임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중개사무소에 우르르 몰려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막 열댓 명씩 줄 서가지고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경비원들한테 구박도 받고 이렇게 해야 현장 전문가야,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벌어야 돼, 이런 거를 계속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주입시키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추가 매출에 덫에 마치 개미지옥 같은 거야. 이거 빠지면 못 나오도록 계속 의존적인 인간으로 계속 양산되도록 그런 덫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게 졸업하고 나면은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강의를 시작하기 전이랑 내가 별다로 변화된 나를 못 느끼는 거야. 오히려 공허함, 패배감, 열등감, 그죠? 비교열의를 자꾸 느끼니까 이런 것만 더 추가 장착된,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돼버린,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만 많아서 더더욱 행동은 더 주저하게 되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문제야 이거. 그렇게 나오면은 뭐 그동안의 학원은 나와 맞지 않는다 그제서야 느껴요. 유튜브를 암만 많이 보고 학원을 암만 많이 듣고 수강을 많이 해도 구슬이 서말이야 꿰매야 보배인데 그냥 구슬만 수집하는 거야. 파편적인 지식들 있잖아. 계속 강제 주입식으로 뭐 머리가 안에 꽉 차서 정리가 안 돼서 어떤 한 발짝도 내 스스로 못 움직이게 되는 통지불능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단편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유튜브나 뭐 각종 언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분양이 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그때는 집을 팔아야 돼 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고 청약 경쟁률이 저감되기 시작하면 집 안 팔려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실전에서는 이미 매수 심리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고 청약 경쟁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천적인 파생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집을 파는데 대응하면은 대응 자체가 실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때려 박으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진짜 그래? 그럼 미분양이라는 데이터랑 청약 경쟁률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제공하는 원소수를 가져와야 돼? 그 원소수의 출처는 그 기관은 믿을 만한 기관이야? 라는 것에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려 드는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다 보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실제 그 지역이 거래가 안 되고 꺾이기 시작한 지점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로 수강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물론 저도 생각해요. 어떤 다른 분야를 내가 모르는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그 분야의 선구자,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학원 수강, 강의 수강이 꼭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필요하기 이상으로 많이 하면 안 된다. 내가 자립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굴레에 덫에 빠지면은 악순환만 반복된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고민,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질문하고, 혼자 검증하고, 혼자 자기만의 돈을 투여해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우울하고 외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이었습니다. 안녕.